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면은 인생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합격만 하면은 이제 동격정은 끝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수입이 바로 이어진다, 이런 기쁨을 갖고 시작을 했었죠.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부동산은 결국 영업이다, 어디 가도 다 영업 아니냐, 자격증만 따면 된다. 저 역시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 열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격증을 따고 사무실 계약까지 하고 간판도 걸었죠. 그러다 운 좋게 첫 계약이 빨리 터졌고 수수료도 금방 300만 원이 툭 손에 쥐어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대로만 가면은 금방 자리 잡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현재 국내에서 10만 뷰 이상 나온 공인중개사 진짜 현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사님당 채널과 망월댁 채널에서 다른 콘텐츠를 참고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영업의 민낯, 수익의 진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중개사들의 생존 전략까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져서요, 그동안 한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계약이 한 건도 없었죠. 하루하루 사무실을 지키고 지나가는 사람만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진짜 현실을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중개업은 실력 이전의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월 몇천씩 벌었는데 요즘에는 월천 정도라서 불만인 거 아니냐, 그래도 아직도 공인중개사 많이 버는 직업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퍼지고 있죠. 이 말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어요. 먼저 그 월천이란 수익은 실제 중개사 대부분이 버는 게 아니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한 섹터의 구역에 상위 5%?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봐줘 2%가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나머지 90% 후반대 그 비율은, 그 중에서는 계약 한 건도 없이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식비 같은 고정비만 감당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월천이라는 숫자는 평균이 아니라 상위의 상위 비율의 평균 수치일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월천만 원이 매출이지 순수익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코너 자리는 수백만 원 우습게 나가죠. 네이버 광고비는 한 번에 2,000원 정도 되니까 하루만 올려도 수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식비, 차량 유지비, 플랫폼 수수료, 이런 것들 포함하면요, 실제 손에 남는 돈은 훨씬 적어져요. 실제로는 계약이 있더라도 200, 300 손에 쥐기가 굉장히 빠듯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과거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데요. 예전엔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고 그런 시기에는 매물만 있으면은 계약은 쉽게 따라왔죠. 그래서 대부분 나 중개 진짜 잘하는데 중개가 별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죠. 하지만 지금은 공급은 넘치고 거래는 줄어들어갔고 소비자들도 또 훨씬 신중해졌죠. 또한 기술적 플랫폼의 중개사들의 역할을 잠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덜 버니까 불만인 거 아니냐, 이런 말은 현실을 크게 오해한 표현이고요. 문제는 얼마를 벌고 있냐가 아니라 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중개사가 감당해야 하는 불안정성, 감정노동, 고정비 리스트가 상당히 크다는 데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함부로 아직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쉽게 말들을 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은 저도 굉장히 단순한 직업이라고 쳐다봤었죠. 실상은 수입의 편차, 능력의 편차, 손님에 대한 편차, 물건을 갖고 있는 편차, 다방면으로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구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고정적인 월급도 없고요, 기본급도 없고, 계약이 터졌을 때만 수익이 생기고요. 그 수익도 잔금이 들어올 때, 상업부동산 계약할 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전혀 없는 달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익을 받는 텀이 띄엄띄엄 길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계약을 계속해서 찍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은 낮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자격증 없이 또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하지만 생존 장벽은 굉장히 높은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만 봐도요, 부동산이 5개, 7개씩만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럭키한 거죠. 10개, 12개 넘는데도 허다한데요. 실제 계약은 그 많은 업장 중에서 한두 곳이 대부분 다 싹 쓸어가죠. 왜 그럴까요? 입지도 있고 각 사업장의 영업력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클을 꾸준하게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에서 계약을 찍고 매출을 내고 생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진짜 많지만은 정작 그 중에서 몇 곳만 정말 일이 돌아가는 사무실인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상 문을 못 닫고 버티고 있는 형국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서나 통용되는 꾸준함 그리고 유연함일 것 같아요. 이런 단기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뿌린 씨앗이 2개월, 3개월, 또 반년 뒤에도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열매로 돌아오는 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만난 손님마다 또 원하는 스타일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방식 또한 매우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고요. 같은 손님이라도 시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전략들이나 생각하는 관점들이 시각각 변하니까 제 자신을 진짜 카멜레온처럼 순간순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고객이 바라는 방식에 맞춰서 말을 하고 움직이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에버랜드 입장권일 뿐이고요. 그 정문은 열고 들어갔지만은 안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마음대로 타려면 그것도 자유이용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면은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 싸움은 이 업에 대한 단순한 적성이 아니라 진짜로 이 현실을 벗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감정노동, 수익 불안, 기술 변화, 경쟁 강도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격증 공부가 끝났잖아요. 지금부터는 실전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실전에 나와서 정말 소프트하게 랜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정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중개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